같이 가볼게요. 자, 데니스, 수민이 친구예요. 데니스 kept breaking the ice until she could reach Josh. Then she kept him afloat.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접속사는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기 until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 then이라는 단어를 접사처럼 쓴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실 then은 원래 부사인데 여기서 그냥 좀 연결하는 말로 쓴 겁니다. 자, 데니스는요, kept breaking the ice. breaking the ice가 진짜로 얼음을 깨는 겁니까? 침묵을 깨는 거. 그렇죠. 침묵을 깨거나 먼저 말 깨는 거, 좀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좀 서로 할 말 별로 없는데 뭐 그냥 말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 여미가 늦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늦는 겁니다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유였죠. 그래서 until she could reach Josh. 그녀가 조시에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얼음을 깼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잠깐만 읽어보니까 진짜로 얼음을 깨는 거죠. 정말로 얼음을 깨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얼음을 깨는 겁니다. 오케이? 얼음을 깨면서 가요. Then she kept him afloat. 그리고 그녀는 kept him afloat. 그냥 떠 있을 수 있도록. 오케이? 대충의 분위기가 잡히시죠. 첫 문장에서 어떤 거? 얘 물에 빠져 있죠. 오케이? 얼음 깨고요. 이렇게 둥둥 떠 있을 수 있게. 곧 죽을 것 같은데. 자, George called Levi, and Levi came out of the water. 조지가 레비를 불렀고요. 그리고 레비는 came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Two neighbors brought an extension ladder out to the lake and pushed it to where Dennis and Josh were.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3개. 접속사는요. 여기 and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where. 여긴 to 전치사 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네모로 이렇게 명사절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 2명의 이웃이 brought an extension ladder. extension ladder가 뭐냐? 이렇게 쭉쭉쭉 이거 뽑아내는 그 사다리 있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죠. 그거를 out to lake 호숫가로 가지고 와서 pushed it to where Dennis and Josh were. 그들이 있는 곳으로 쭉쭉쭉 뻗어냈습니다. 구해내려고 하는 거 봐요. Dennis pushed him up on the ladder and then climbed up on the ladder herself. 그렇죠? 동사 지금 2개. 접속사는요. 여기요. 얘가 2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가 1번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는 그다지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여기 밑줄 치세요. pushed him up 밑줄. pushed him up. 밑줄 치시고요. 여기 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대명사라고 적어주세요. 왜 적었는지 아시죠? 이렇게 대명사라고 적어놓으면 이어동사에서 pushed him up은 되지만 push up him은 안 된다. 요거 한 번에 알 수 있죠. 대명사 안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얘를 사다리 위에 훅 얹어놓고 자기 그녀 스스로도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The ladder distributed their weight across a large area of the ice so that they didn't fall through and they reached the shore. 이렇게요. 그렇죠?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한데 여기서 so that 나오잖아. so that 여기를 연결하시면 되죠. so that 이렇게. 그리고 여기 a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기 하나만 할까요? 필기 하나만. so랑 that이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도 있죠. 그냥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컴마를 찍은 다음에 so that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so that 떨어져 있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결과가 된다. 너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어서 쓰면 얘는 목적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so랑 that이랑 컴마를 찍어주면 다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뜻이에요? 네, 맞아요. 됐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 사다리가 디스트리뷰트라면 이제 이렇게 산계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Their weight, 그들의 무게를 across a large area of the ice. 그 얼음을 넓은 면으로 분산시켰습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They didn't fall through. 그들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And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해안가에 다다를 수 있었죠. 그렇죠? 구조가 된 거죠. 잠깐만. 이거 학교에서 이런저런 수업을 했을 텐데 이 부분 있잖아요. So that they didn't fall 이라는 부분은 접속사를 쓴 다음에 주어랑 동사라는 형태를 쓴 거잖아요. 우린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런 걸 절이라고 부릅니다. 절. 오케이? 잠깐만 요거 설명 잠깐만 들으세요. 짧게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볼게.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고. 여기에 주어랑 동사를 썼잖아. 그죠? 주어 동사를 썼어. 이 동사는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주어 동사를 쓴 상태에서 나 이 뒤에다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하고 싶은 말 더 있어. 그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접속사를 쓰고 나서 주어랑 동사를 쓰는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절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문장 너무 길어지게 나 이거 싫어. 절의 형태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구의 형태를 쓰고 싶어. 구는 뭐냐면 주어 동사가 없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절의 형태를 썼다가 구의 형태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접속사가 필요 없죠. 주어 동사 없을 거니까. 맞습니까? 이 주어는 똑같으면 생략하고 똑같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동사는 접속사 뒤에 있었으니까 이 시제를 가진 동사였겠죠. 그럼 이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로 바꾸면 되겠죠.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가 뭡니까? 바로 준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야.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결국 이런 겁니다. 절의 형태를 절을 구로 바꾸겠다 또는 구를 절로 바꾸겠다는 것은 결국 뭐 하자는 거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뭘로 바꾸자? 준동사로 바꾸자. 그냥 이거예요. 접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자. 이게 절을 구로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구를 절로 바꿀 수도 있죠. 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하는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하던 역할이 명사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얘가 부사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얘를 준동사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역할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지 얘가 뭐 명사가였다가 막 갑자기 난 부사가 될래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잘 봐봐. so that이잖아. 얘는 목적이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요? 얘는 부사절이죠. 이 부사절이란 말이야. 이 부사절을 뭘로 바꾸자? 부사구로 한번 바꿔볼까? 이거죠.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잖아. 목적이니까 뭘 써야 돼?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뭘 쓸 수 있어요? 그냥 to 써도 되죠. 근데 뭘 써도 돼요? in order to를 써도 되죠. 뭘 써도 돼요? so as to를 써도 된다고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냐면 결국에 이렇게 해서 서술형을 써봐라고 하면 글자 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오케이? 이 글자 수 그때그때 맞춰서 쓰시라고. 혹시라도. 알겠죠? 자, in order to, so as to, 그냥 to 한 다음에 잠깐만 근데 접속사를 없앴습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는 they고요. 여기는 앞에 있는 존 더 레더인데요. 어떡하죠? 이 앞에 뭘 써야 돼? for them. 오케이? for them. 오케이? for them 한 다음에 not도 있는데 어떡하죠? not 여기다 to 쓰면 돼. not 그 to 부정사 앞에 놨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not to, for, through 라는 형태로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가장 깔끔하게 문장을 써드리면 for them, not to, for, through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절 주어랑 종절 주어가 다르니까 for them 이라는 형태를 썼고요. 준동사에 대한 부정 그 앞에다 놨쓰는 것이니까 not to for 이라는 형태를 썼다고요. 됐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뭐 이 부분에 서술형을 낸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찍어보자면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이 두 개 정도만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부분 조금 더 강조를 했냐면 이번에 너희 시험 범위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의미상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의미상 주어 그리고 가짜 주어, 가짜 동사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돼서 의미상 주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딱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for them 이라는 형태를 써주게 된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네. 바꾸면 어떻게 할게요? 네? 뭐요? 아니 아니 여기가 이 앞에가 여기까지는 그냥 쓰는 거고요. 네. 말했잖아.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부터 바꾸면 되죠. so that부터.
so that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요. 오케이? 소대시 풀된 라투팔 모시기 이렇게 쓰는.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봐봐. 잘 이해해봐.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처리하고 동사를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얘가 접속사잖아. 접속사를 지우고. 근데 주어가 다르니까 쓰고. 가짜 동사를 바꾸고. 그한 거죠. 됐어요? Nancy was struggling to see the positive when her teen daughter was experiencing a negative perspective on her life and abilitie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동사가 지금 2개. 동사가 2개니까 접사가 하나 필요하죠. 어디요? 여기 when.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낸시가 Nancy was struggling to see the positive. 낸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To see the positive. positive라고 하는 뭐 긍정적인 것,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읽어봐야겠지. When her teen daughter, 10대의 딸이 was experiencing a negative perspective on her life and abilities. 그녀의 삶과 그녀의 능력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만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을 때 좀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In her desire to parent intentionally. 여기서의 parent라는 단어를 동사로 쓴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투부정사라서 진짜 동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녀의 욕망에서, 그녀의 생각에서 she went into her daughter's room and noted one positive accomplishment she had observed.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사는 2개. 제일 먼저 여기요. 그리고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accomplishment she had observed. 명사, 동사죠. 여기에 대시 있어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noted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went into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그녀의 방으로, 딸의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녀가 had observed, 관찰했었던 긍정적인 성취들 있잖아. 너 이거 참 잘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노트, 글을 써놨습니다. 글귀를 써놓은 거죠. 잠깐만 여기서 had observed는 밑줄 치세요. had observed 밑줄 치시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근데 과거 완료가 나오면, 과거 완료라는 것이 나오면 항상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전후관계죠. 전후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전후관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잠깐만 필기. 헤드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가 나오면 이런 거라고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기준점이 있죠. 이게 과거란 말이야. 과거보다 이전 과거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 과거를 나타낼 때 과거 완료라는 형태를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후관계를 따져보셔라. 왜냐하면 그녀의 엄마가 노트를 한 게 언제예요? 그 글귀를 써놓은 게 언제야? 그 전에 과거에 노티드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일단 잘한 걸 봤어야 되잖아. 그 본 건 언제예요? 잘한 걸 본 건 그 과거보다 이전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본 거야. 그냥 당연히 뭘 써야 돼? had observed 라는 형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 그러니까 머릿속에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는 전후관계, 과거는 전후관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I know you have been having a hard time lately and you are not feeling really good or positive about your life. But you did a great job cleaning up your room today. And I know that must have been a big effort for you. 동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죠. 찾아볼게요. 엄마의 말입니다. I know that. 내가 알고 있어. 딸. You have been having a hard time. 잠깐만 여기다가 이거 알아주세요. Have
a hard time. ing 쓰는 겁니다. have a hard time ing.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다 이런 거죠. 요즘에 ing 안 썼구나. 그냥 time까지만 썼구나. 요즘에 lately 최근에 이 단어 뜻은 알고 계세요? late는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너 최근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잖아. and 그리고 you're not feeling really good or positive about your life. 네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뭐 좋은 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But 그러나 you did a great job cleaning up your room today. 너 오늘 방 청소는 되게 잘했네. 오늘은 방이 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네. 방이 좀 깨끗하구나. And 그리고 I know that must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봐봐. I know that 그리고 that must have been a big effort for you. 그게 너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알아. 이거죠. 여기서 that은 뭘 말하는 겁니까? Cleaning up your room today. 오늘 방 청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I know tha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Okay, that은. 그리고 별표 치셔야 되는 거 어디? must have been 별표 치시면 됩니다. 별표 치시고 이 밑에다가 필기할게요. 이렇게 밑에다가 필기를 하면 이게 조동사랑 관련되는 게 패턴이 두 가지라고 했죠. 조동사랑 관련되는 거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로는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인지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인지 아니면 조동사를 쓴 다음에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것인지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냐 이걸 먼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ust be를 쓸 것이냐 must have been을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하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뜻이고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면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have pp라는 형태가 나면 무조건 옛날 얘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옛날 얘기니까 must have been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이 부분 이게 첫 번째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must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여기 아니면 should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건 대충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요 이미지를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요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must라는 단어가 있을 때 must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야? 그죠.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가 있고요. 몸일 것입니다. 추측, 뭐뭐임이 틀림없다라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때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 should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머리를 써서 약간의 추론을 해보면 되죠. 어떤 추론할 수 있냐면 그러면 must have pp라는 표현도 있고 should have pp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이건 의미를 서로 나눠 가지는 것일 거다. 그러면 얘네가 의미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가 의미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must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have pp가 나왔으니까 이전에 과거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했었던 것이면 틀림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should는 뭐가 돼? 의무가 되는 거잖아. 얘는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뭐 의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실제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결국 얘는 했다 안 했다? 그럼 얘는 했다. 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했다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 거는 뭐가 돼요?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젠장 후회되는 거니까 얘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That must have been a big effort for you. 너한테 진짜 큰 노력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젠장 네가 왜 안 했니? 이게 아니라 진짜 노력했던 것이면 틀림없다. 이거 진짜 힘들었지.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넌 정말 힘들었을 거야. 잘했어. The next day, 다음날 되니까 to Nancy's surprise, 낸시가 깜짝 놀라게도 the teen girl seemed somewhat cheerful. 애가 좀 이렇게 기분도 좀 좋아 보이고 이랬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혹시 이게 학교에서 요 내용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수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 이 문장은 사실 한 번 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데 뭐냐면 요거는 필기.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들어봐.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쓰임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은 앞에다가 it을 썼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it이 나오면 뒤에다가는 that을 써야 돼요.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거의 확실한데. 그죠? 안 했을 거야. 근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seem이라는 단어는 앞에 it을 쓰면 that을 써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앞에다가 명사를 쓰면 뒤에다가는 투부정사를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뭘 썼어요? 여기는 the teen girl 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투부정사는 없는 걸요? 이 앞에 사실은 이 앞에 to b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o be somewhat cheerful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형태를 썼으니까 요 문장 한번 바꾸면 요건 이제 아니 학교에서 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생략돼 있고 막 이런데 굳이 왜 설명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으세요. 근데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 문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문장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It seemed that the teen girl 이 여자아이가 the teen girl was somewhat cheerful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조금 어려워요. 요거 자체는. 근데 지금 이거 사실 다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 원래 알고 있었으면 뭐 이해가 되실 거고 혹시 잘 몰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까지 요런 쓰임이 있구나. 저런 것도 있네 정도로 가볍게 일단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한 가지만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결국 잘 봐. 얘는 결국에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 숨어있다고 그랬잖아. 투부정사. 얘 준동사죠. 얘 준동사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구라는 형태가 뭘로 바뀐 거예요? 절의 형태로 바뀐 거죠. 오케이? 그럼 결국에 이 말을 왜 해주냐라고 하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내는 것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작도 있지만 물론 이런 식으로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절의 형태를 구 형태로 왔다 갔다 바꾸는 것들도 꼭 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